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무한한 선택지와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활동하도록 부추김을 당합니다. 광고와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최신 기기, 유행하는 옷, 트렌드를 좇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함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말처럼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소비를 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적게 소유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놓아줄 때 의미 있는 것을 위한 여백이 생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바로 의도적인 삶을 향한 변화입니다. 소유하는 모든 물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은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서 선택합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종종 혼란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평화와 목적을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삶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감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결핍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내보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약속,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포함됩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자신의 행동을 가치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놓아줄 때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더욱 현명하게 소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더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감정적으로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을 위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의 열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버림으로써 얻는 기쁨. 나의 미니멀리즘 이야기. 저는 예전에 모든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의 추억과 사연이 담겨 있었고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로 가득했고 책장에는 읽지 않는 책들로 넘쳐났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순간을 붙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유물들이 저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닷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물건들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혼란스러움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원천이었고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는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물건을 버릴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공간과 삶을 되찾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정한 기쁨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웃음, 가족과의 따뜻함, 이러한 순간들이 제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느꼈으며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버림으로써 저는 삶이란 우리가 축적한 물건이 아니라 만들어낸 추억과 나눈 사랑에 대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현재 순간에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즘을 단순한 실천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며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6번째 이야기,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집중력과 목표 의식 찾기,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집중력 향상입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는 생산성, 창의성 및 전반적인 웰빙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러한 명료함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열정을 쫓을 용기를 줍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적게 소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의식적인 소비.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재정립하기,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고하도록 합니다. 적게 사도에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소비할 때 우리는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장인 정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의식적인 소비는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니멀리즘을 통한 지속 가능성,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를 줄이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고 천연 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옷을 덜 사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책임입니다. 9번째 이야기, 미니멀리즘의 미래. 가치관의 지속적인 변화,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게 소유하는 삶의 이점을 경험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을 향한 이러한 변화는 더 큰 문화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경험, 관계 및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결론. 과잉의 시대 속에서 의도적인 삶 수용하기, 끊임없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신선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매일 우리는 최신 기기, 유행하는 옷, 고급스러운 경험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광고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압박은 우리를 혼란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관계, 경험, 개인의 성장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웃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삶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의미, 목적,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삶은 우리가 시간,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행동을 가치관에 맞추도록 하여 더욱 충만하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우선시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반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조화는 물질적인 소유로는 얻을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순간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미니멀리즘은 조용한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름다운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피크닉과 같이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감상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현재 순간과 감사의 순간들은 끊임없는 소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신, 공동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 사회를 지원하며 더욱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 속에서 의도적인 삶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입니다.